이준석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준석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파리가 날아다니냐. 그러니까 날파리가 지금 계속 이 똥 얘기를 하니까 예. 파리가 날아다니네. 아유. 아무리 이준석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아무리 싫어해도 이거까지는 이건 아니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맞죠? 네네. 이거는 근거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분들도 오늘 방송 꼭 보시고 다시 좀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접대가 진짜 있었다. 그러면 이준석은 정말 거의 인간 쓰레기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성접대를 받았다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고, 네. 둘째, 성접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해 왔고 그렇죠.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자기 정치적 자산으로 또 활용했어. 핍박받았다. 핍박받았다. 국힘에서 나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맞아. 있지도 않은 걸로 나 지금 쫓겨나는 거 보이지? 맞아 보이지? 맞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야 젊은 사람 저렇게 내쫓는구나 막 이런 프레임. 심지어 거기에 그 체육도 부안해동해갖고 야 이거 핍박받는다.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했다. 그건 지금 몇 맞네. 가지야. 만약에 이게 성접대가 사실이라면 몇 그- 가지로 그걸 이 또 쓰레기가 되는 거야.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다 무혐의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사람들이 믿었지 속았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이준석이가 그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지 일단 그 발언부터 보고 옵니다. 국민들 앞에서도 좀 뭐 소상하게 좀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들도 그 기자회견 후에 좀 있었어요. 뭐 소상하게 해명하라는 게 근데 이런 거죠.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뭘 설명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 가지고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 그러면 떳떳하십니까? 떳합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게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저는 제가 할 말보다 국민의힘에서 할 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네. 이거 오늘 껍질 깝니다. 어제 뉴스타파 봉지욱이 껍질 깠는데 네. 봉지욱이 영향력이 너무 없어. 아무도 안 받아 이거를. 와, 나 지금 너무 진짜 짜증이 납니다. 진짜 좋은 보도인데. 아니 이거는 이번 대선 검증 보도 중에 제일 중요한 보도야. 맞아. 정말입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봉지욱 기자 맞아요. 예. 일단 나왔습니다. 박수로 네. 맞이합니다. 아 진짜 너무 아니 대박이에요. 이게 핵심은 아니고요. 가만히 이제 이 있어. 다음번 가만히 있어. 위험한 거 뭐 이런 거. 진짜 가만히 있어. 자 일단 뉴스타파 보도를 제가 깔끔하게 일단 정리하고 우리 봉지욱 기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부터 정리한 다음에 앉혀놓고 혼자 정리 다 하고. 아니 더 웃긴 거는 항상 뉴스타파에서 정리를 딱 해서 보도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정리해. 우린 그거보다 더 깔끔해. 아니 보도를 하지 말고 여기서 할까요 그냥. 네, 정리해 주시죠. 자, 저는 인용 보도만 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3년. 난 너만 이해시키면 돼. 좋아요. 내 삶의 의미는 너야. 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 창조경제 1호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라는 사람입니다. 김성진 대표. 창조 경제가 뭐야 이게? 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박근혜의 네. 핵심 브랜드였어. 창조경제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게 막 엄청나게 많이 밀었어. 박근혜가 그러면 그에 걸맞는 인물이 있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야. 그 인물 1호가 바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야. 오케이. 됐지? 네. 근데 이 김성진 대표에게는요 투자자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 네. 근데 그 투자자 김모 씨가 25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을 했습니다. 김성진한테. 그렇습니다. 네. 투자자 김모 씨가. 오케이. 근데 뭐 시간이 지나도 이거 보니까 이건 뭐 김성진 얘가 이상하고 뭐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이건 뭐 사기꾼 같은 거야. 나라에서 하는 창조 경제 1호라는데. 사기꾼 같은 거야. 25억이나 줬는데. 네. 그래가지고 2017년에 김모 씨가 김성진 대표를 고소를 합니다. 오케이. 됐죠. 네. 거기 이제 대전지검에 고소합니다. 근데 뉴스타파가 당시 검찰 기록을 또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확보를 했어. 검찰 기록. 근데 그 검찰 기록을 보니까 네.
이 김성진이 요청을 해서 김모 씨가 접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장부가 있었던 거야. 김모 씨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김모 씨가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일명 이제 상납 장부지. 오케이. 그게 검찰이 갖고 있었어. 오. 상납 장부. 네. 그거를 이번에 뉴스타파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부를 봤더니 와 미칩니다. 이준석 이름이 있는 거야. 이야. 상납 장부에 이놈아. 상납 장부. 소개 좀 해주세요. 상납 장부. 네. 와, 자, 저기 보시면은 미친다, 미쳐. 2013년 8월 15일 금요일이라고 되어 있죠. 숙소 및 접대 요청 바로 열고 새누리당 이준석 의원. 와. 이때는 의원이 아니었어요. 최고위원인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의원이라고 정확하게 아마 모르겠네. 그런 이제 좀 대접을 해준 것 같고 네. 여기 보면은 130만 원 이렇게 적혀 있고 어. 유성 룸사롱, 와. 유성 리베라 호텔 괄호 열고 성접대라고 딱 미친다. 성접대. 야 이거 허은하 대표 카톡으로 보내드려. 미친다 이거. 허은하 대표한테 보내드려.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2013년 8월 18일 일요일 이건 또 4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의전 및 접대 요청 그다음에 또 성접대 요청이 다른 사람 이름이 걸려 있고요. 8월 22일 목요일에 선물 요청해가지고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이준석 대표 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용. 근데 여기 보면은 화장품 세트 해가지고 이게 지금 900만 원 정도의 와. 금액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준석의 이름이 이 장부에 정확하게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있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접대 조금 주목하겠습니다. 네. 자 이 성접대라고 적혀 있는 이 8월 15일에 그럼 이준석이는 대전에 내려갔을까? 저 이거 기사를 찾아봤는데 기사에는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인을 했는지 네. 대전에 내려갔다고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어요. 요것만 일단 중간에 잠깐 한번 끌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때 이준석이가 대전에 내려갔다라고 확정해서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후속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이제 징역 9년 받고 지금 수감 중인데 저분의 휴대전화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거를 누구한테 뺏겨요. 투자자한테. 왜냐면 막 사기치고 다니다가 막 서로 그냥 이전 투구가 막 일어나니까 김성진의 휴대전화가 다른 사람 손에 가는데 그 휴대전화를 제가 포렌식했습니다.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포렌식이에요. 그냥 뭐만 보이면 포렌식부터 하니까. 포렌식을 해서 어떻게 구해 그거를? 김성진이 2013, 14, 15년에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연락처 리스트, 연락처가 한 6,000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준석과의 대화가 나올 거 아닙니까? 주로 카카오톡이랑 텔레그램을 했지만 만남이나 이런 것들은 문자로 보니까 뭐 그냥 뭐 이준석 온다고 하면 외제차 바로 대전역으로 보내고 와. 데려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야 미친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약 사건 있잖아요. 시알리스인가? 그 흥분제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우리가 이제 말로 왜냐면 이건 김성진의 진술만 있잖아요. 근데 김성진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예. 그 문자에 나옵니다. 뭐라고? 시알리스 준비하라고. 이준석 이거 하나를 웨이터한테 비서한테 지시를 해요. 예, 웨이터한테 미리 줘. 룸사롱 웨이터한테. 아니 이준석은 나이가 어리지 않나? 이때는 20대였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이 사건이 약간 본인은 무혐의라고 하지만 무혐의 나온 적 없고요.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 지나서 성매매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공소시효 5년이니까 2013년 일이니까 18년이 끝난 거예요. 성매매는 5년이에요. 그리고 알선 수재도 있었는데 알선 수재 공소시효 7년이니까 이미 다 공소시효 끝나서 수사해봐야 이거 뭐 안 돼, 공소 안 돼 그래가지고 경찰이 무혐의로 끝낸 게 아니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로 불송치 안 보낸 겁니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2022년 9월에. 2022년 9월이에요. 그렇죠. 아 그래.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은 어제 보니까 본인의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공표를 했더구만요. 경찰이 다 수사해서 무혐의로 끝났다고.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어찌됐든 2013년 8월 15일 그리고 7월 11일 두 차례 지금 성매매 성접대를 받았다는 걸로 지목이 됐는데 7월 11일에 이준석이 내려간 것도 확인이 됩니다. 와. 그리고 13년? 2014년 1월 9일, 1월 11일 등등 제가 지금 그거 보면서 그거 정리하고 있어요. 그거 정리하시고. 저희 사람이 없잖아요. 저 혼자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직원이 많으면 뭐 여럿이서 하겠는데. 오케이, 알겠고요. 근데 그런 것들 휴대전화 내역을 가지고 이 수사 기록에 이 장부나 이런 걸 봤더니 맞아 떨어져요. 아, 이거는 맞아 떨어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문자 메시지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도를 할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내려갔다 확신을 가지고 쓴 겁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은 이 장부의 신뢰도를 위해서 이 장부에 쓰여진 것과 현실에 일어난 일이 맞아야 이게 신뢰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 근거로 제시한 게 하나가 있어. 네. 자, 그 투자 내역 그 이명박 이름 있는 거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그 2013년 부분만 좀 짚어주세요. 2013년 10월 7일경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네. 황금 두꺼비 순금 50돈으로 된 황금 두꺼비 전달. 네. 이렇게 돼 있잖아. 1,100만 원이네. 장부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 네. 그런데 실제로 이명박에게 순금 50돈짜리 황금 두꺼비를 선물을 하고 네. 이명박이 만족해 했다는 글을 김성진이 투자자 김모 씨에게 보냅니다. 아. 그 문자를 보내 실제로. 김성진이 자, 문자 공개합니다. 자, 저 문자를 보시면 대통령께서 저 MB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두꺼비 선물을 대만족하셨습니다. 저 MB 사진이잖아. 예. 어. 자, 계신 아지트에 이미 금으로 된 장식구가 많았는데 모두 도금으로 이 황금 두꺼비는 처음이신 듯 무척 기뻐하셨고 앞으로 동남아시아 사업권을 비롯해 친서 자필로 각국 대통령들에게 저희 회사와 저를 추천해 주신다는 확약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MB가 두꺼비를 받고 네. 마 그동안에 내 도금만 받았는데 마 이 순금은 진짜 처음 받아본다 마와이맛 진짜 백이네 마 혀. 내 도금만 받았다가는 마 이번에 진짜 백이네 이 입맛 이거 진짜 백이네 이거 마 내가 다 전화해줄게. 와 그리고 이건 인증샷을 그때 찍은 거야? 찍은 거야 그래서 보낸 거야 이놈아 자식아 아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MB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장부가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게 핵심이야. 근데 저 신뢰도가 높은 저 장부에 이준석 성접대라고 써 있다 이거야. 룸사롱. 이거 허은하 대표한테 보내라니까. 야. 와, 자 그리고 이준석이 이 접대를 받고 고마움의 표시로 이준석이 접대를 받고 고마움의 표시로 이준석이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네. 김성진에게 선물을 했다라고 김성진 대표의 회사의 직원이 제보를 합니다. 누구한테 하냐? 봉지욱한테. 아 진짜요? 그래서 그 봉지욱이 2022년에 그 제보자를 만나가지고 받았다는 시계를 찍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옵니다. 꺼내보세요. 아 이겁니까? 예. 이거 포장부터 남다르네요. 와 이게 너무 정황이 많아. 이거 대통령 이름 써 있는 시계 거의 없거든요. 이준석이 김성진한테 줬다라면서 접대 받아서 고맙다고 해가지고 줬다라고 김성진 직원이 이거를 봉지욱이한테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와 대박이네. 봉지욱 기자 나와주세요. 김성진의 진술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진술이 사실이라는 증거죠. 저기 물증이죠. 왜냐면 저분은 직원인데 이준석이 와서 줬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남녀 한 세트씩 줬다. 근데 저때 당시에 이준석이 뭐라 그랬냐면 저게 2023년 8월 15일에 저 시계가 풀렸는데 내가 어떻게 8월 15일에 주냐. 그때 그랬었나? 근데 그때 당시에 뭐 2013년 8월 15일이면 박관천 행정관도 거기 있고 그랬잖아요. 청와대. 아니 우리 다 받아서 줬는데?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7월 11일에 먼저 성접대가 1차 성접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성진의 진술은 1차 성접대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1차 감사. 줬다라는 진술이 있었는데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실제 물건이 나온 거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저거를 2022년도
보도를 JTBC에서 했습니다. 오. 여러 가지로 했는데 당시에 저의 보도는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을 그러니까 대전지검 수사기록을 누군가 가세안에 던져요. 터뜨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배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이제 쭉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야 이준석은 뭐 그렇다 치는데 야 이건 대통령이 개입된 사건인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증거도 있고. 무슨 누구 대통령? 윤석열. 오.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예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저거를 보도하겠다니까 회사에서 난색을 펴가지고 야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녹음 파일 물증에 뭐 안철수 단일화 때 이준석 날리기로 합의하고 이런 카드로 했다고 다 나오는데 이거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준석을 없애기 위한 공작, 기획 공작, 윤핵관들의 공작이 있었다. 그리고 이게 단일화 카드로 쓰였다라는 정황 보도를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 시계 보도를 했다 방향을 틀게 된 거죠. 이제 들어가 보니까 야 이건 살아있는 권력이 대통령인데 대통령 범죄네 이거. 라고 이제 보도를 하니까 저걸 가지고 이제 이준석은 이제 오히려 이거 봐라 나 뭐 또 전 이준석의 성매매에 대해서 저 시계는 제가 했잖아요. 그럼 저건 뒷받침한 증거잖아요. 네네. 저 이후로는 이제 제 그 보도 방향은 대통령으로 간 거죠. 아.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뭐 이준석을 추종하는 그 팸콘가 뭔가 뭐 걔들은 야 봉주육이 그때 기획 공작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식 화법인 거예요. 이준석의 성접대 여부는 제가 그때 다루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준석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이준석이 저 어린 나이에 업체 대표를 만나서 성접대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고 아이카이스트의 피해 금액이 200억입니다. 200억. 그리고 지금 이 장부를 작성했다는 김모 씨 네. 지난해 11월에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래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지금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통화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25억 투자한 김모 씨. 그랬어?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 투자자가 아니고 이분이 대전에서 제일 큰 클럽을 하던 분이었어요. 클럽을 하는데 이 아이카이스트에 와서 보니까 얘 말이 진짜네. 이준석 오지 대통령 내려오지 뭐 쟁쟁한 사람들 서울에 와서 왜냐하면 모든 룸이나 이런 술시중 차량 대기 이런 것들 이분들이 다 한 거예요 자기 돈으로. 예를 들면 이분이 장부에 보면 한우를 2억 원어치 삽니다. 2억 원. 명절 때 김성진이 어디 보내 한 이준석도 받습니다. 그 선물을. 근데 충심을 다해서 야 나 이번에 떼돈 벌겠다 이거 투자하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모든 게 다 가짜인 거야. 카이스트 총장의 표창장 들고 카이스트 가봤더니 우린 이런 거 발급한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완전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클럽이 망합니다. 망했어. 경제적인 이 압박을 엄청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준석이 뭐가 잘못했어? 이준석이 김성진의 사기 행각에 얼굴 마담을 해준 거예요. 그거는 맞죠. 그렇죠. 예. 그런 행위를 해놓고 뭐 접대는 둘째 치고 근데 큰 잘못이죠. 큰 도덕적인 잘못이죠. 만약에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윤리적으로 매우 큰 잘못입니다. 근데 만약에 와서 야 2013년 12년 전 일을 가지고 니네가 입증해봐. 라고 하면 입증하기 쉽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공개한 자료들은 사실일 가능성을 다 가리키고 있죠.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일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경찰 수사는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실질적으로 접대한 여성이 이 사람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경찰 수사가 공소시효 문제로 끝납니다. 공소시효 문제로. 무혐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매매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공소시효 문제로 뭐라고 했죠 아까? 성접대가 되려면 알선수재고 안 그러면 성접대가 성매매로 해야 되는데 둘 다 공소시효가 다 끝나는 뭘로 해도 알선수재도 공소시효가 뭘로 끝나. 해도 얘를 기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때 백수였잖아 공식 신분이 무슨 공무원이면은 특가법 뇌물로 돼가지고 더 길어지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28살짜리 백수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참 김성애 의원 이 줄만 잘 쓰면 20대 때부터 저런 게 생기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표님한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를 따라다녔냐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 먹읍시다. 그래서 이게 난 왜 이렇게 이걸 근데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세요. 경찰에서 나 무혐의로 다 끝냈어 이렇게 얘기를. 이게 허위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뉴스타파가 이런 문제를 어제 이준석한테 물어보려고 갑니다. 예. 직접. 가요. 근데 이준석의 모습은요 윤석열의 모습과 똑 닮아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명선 기자를 가로막는데 진짜 난 솔직히 윤석열의 일틀막이 생각나더라고.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22대 총선 때 이준석 후보 관련돼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4번 실시했습니다. 직접 의뢰하셨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총선 때 명태균 씨가 이준석 안 후보 가가지고 관련돼서 머리가 머리 여론조사 굴리는 4번 거지. 실시한 것으로 명태균 씨는 알아서 여론조사 돌리는 분이지 누가 의뢰한다고 돌리는 분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명태균 있나. 씨도 직접 아무런 뭐 기자회견에 통보를 관한 하시죠. 질문해 주시고요. 예, 저는 어제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가지고 제 입장을 이미 페이스북 게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저 기자들 뭐 하냐?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와. 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또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거면은 전 다 반응했습니다. 뭐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 이준석 의원이 등장합니다. 윤석열의 모습이 입장 보여. 밝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세요. 뭘 계속 하세요. 왜 저만 막습니까? 형, 왜 뉴스타파는 기자만 막습니까? 다른 기자들은 질문해도 되고 뉴스타파는 기자 질문하면 안 됩니까? 다른 기자들은 우호적인 기자들은 질문해도 되고 뉴스타파는 안 됩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만 야, 이거 과천 같은데. 아니 그만하시라고요. 그만한다는데 왜 그렇게 그렇게 하세요? 번째네. 왜 저희만 안 다 됩니까? 막았잖아요. 다른 기자는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다 했잖아요 뒤에서. 한 기자는 따라붙어서 얘기하지 있잖아 지금. 아, 이거 무슨 내가. 소리라뇨? 저 보좌관이죠. 아 저게 이제 그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인데 단일화가 야 뭐가 중요해? 단일화가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저렇게 수없이 많은 기자분들 이건 아니, 이준석과 관련해서 이거보다 지금 현재 잘된 검증 보도 있습니까? 없죠. 단일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나 진짜 너무 슬프더라 저 장면. 그러니까 일단 입틀막. 어떤 그 단독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을 때 거기 바이라인에 봉지욱, 장인수, 이명수 이런 이름이 보이면 절대 안 쓰는 걸로 동맹을 맺은 것 같아 애들이. 아, 그 정도면. 기자들도? 기자들끼리. 그렇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 와. 저렇게 다른 기자들도 어떻게 아무 나 말. 진짜 너무 슬프더라 진짜 이 장면은. 그러니까 저게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계인데 그 김성희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후보 따라다니는 기자들은 대부분 정치부 기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뉴스타파 이명선 기자나 봉지욱 기자 같은 경우는 탐사 보도를 하는 기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깊숙하게 취재를 네. 했기 때문에 거의 뭐 다 취재를 한 상태에서 입장을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앞에서 취재하던 기자들 상당수는 이 사안 자체를 아마 팔로잉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아, 때. 네. 그냥 단일화만 네. 머릿속에 단일화밖에 있고. 없구나. 그것만 있는 거예요. 단일화. 마냥. 지금 지난 한 2월까지는 이준석 후보가 저희 기자들한테 적극적으로 반론을 했어요. 뉴스타파 기자들한테요. 네, 네. 오. 2월까지 그 카카오톡 다 있고 한데 3월달에 그 소위 말하는 명태균 PC가 저희 손에 오잖아요. 아, 포렌식 했잖아요. 포렌식을 해서 이준석과 명태균의 카카오톡을 저희가 계속 공개했고 이준석이 뭐 당대표 때뿐만 아니라 22대 총선 직전에도 계속 여론조사 공짜로 받고 누가 대납했고 이런 것들을 쭉 밝히는데 네. 한 달 반 됐더라고요. 한 달 반 동안 그러니까 제가 저희 팀원들한테 팩스고 뭐고 다 보내고 의원실 찾아가라 그래요. 반론을 받아라. 그렇게 반론하고 얘는 뭐 이 친구는 보면 말싸움에서 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단 한마디로 안 했습니다. 아, 그래갖고 마침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길래 이명선 기자가 오전에 국회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네. 너 거기 가서 물어봐라. 아, 라고 한 거죠. 근데 봉변을 또 당한 건데 저 모습 보시면 아, 청년 정치 노무현 뭐 정신 아.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 정치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는 사람이 비판 언론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면 거의 윤석열급 혹은 홍준표급으로 언론을 대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철저한 무시 전략. 내가 무시하면 야 뉴스타파 같은 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데니까 그냥 우리가 묻을 수 있어.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아까 보신 그 이명선 기자를 계속 못 오게 막는 그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건 핵심 측근입니다. 네. 지금 이 두 명의 그 보좌관들이 핵심이에요, 핵심. 네. 그 중에 한 명이 명태균 씨 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명태균과의 메신저 역할을 한 분이에요. 아, 둘 중에 한 분이. 지금도 통화하잖아요. 아. 지금도 통화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에요. 본인이 전화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명태균과 계속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선 후보로서 과연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로서 자질이 있는가라고 저희는 언론이니까 당연한 대선 질문을 후보에 한 대해서 거야.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역할을 하는데 이제 다른 언론들 좀 저희도 아쉽죠. 근데 저 언론 행태는 안 바뀝니다. 너무 당연한 게 저 기자들이 왜 저렇게 많이 앉아 있습니까? 저게 대선 후보가 네.
자기 입장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가서 앉아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아까 네. 민 기자님은 저 머릿속에 단일화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게 요새 기자들은 데스크가 지시한 거 맞아요. 숙제하듯이 애들이 보고만 하면 자기 임무가 끝나는 걸로 알잖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아무리 뉴스타파를 안 봤다고 하더라도 저기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잖아. 명태균한테 의뢰해가지고 네. 조사를 한 적 있냐? 예. 그것도 모르면 정치부 기자가 아니지. 그렇죠. 그럼 그렇게 물어보면은 자기도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대선 후보를 따라다니는 기자들은 대선 후보의 생각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대선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이지. 그걸 지켜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저런 식의 기자의 질문을 방해하거나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거나 이런 행태가 있으면 불같이 일어나야지. 연대해야지. 언론으로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렇죠. 해야지. 예. 저게 뭐야. 근데 그거는 나 저것도 이제 진짜 영화에서나 있는. 뭘 용어요? 왜냐면 해야지. 이기주 기자가 그 대통령실에서 항의하고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기자들이 그렇죠. 가만히 있잖아. 그 가만히 이기정 있었죠. 비서관이랑 싸우고 삿대질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아니, 뭐 누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 언론에서 다 쓰는 단어 워치도 그 맞아요. 얘기했다고 난리 났었잖아. 그럼요. 아니 저거를 저렇게 항상 다른 기자가 얘기하는 게 내가 모르는 일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취재원이 누구냐에 따라 얼마 다른데. 나 옛날에 법정 가서 재판 받고 뭐 나오기만 하면은 막 벌떼처럼 몰려와가지고 그 막 비 철철 맞아가면서 얼마나 목 놓아 외치는지 알아요? 왜 법사위에 있습니까? 막 이러면 옆에 애들이 저도 궁금합니다. 왜 법사입니까? 막 이러면서 한 5명이 계속 떠들고 따라왔는데. 아니 얼마 전에 이명수가 그 이준석 후보 그한테 물어봤을 때 네, 명태균과 네. 통화했느냐 사실 그런 생뚱맞은 질문이 나오고 본인이 통화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럼 내용을 몰라도 진짜 통화하셨어요라도 한마디 그렇지, 물어보는 게 그럼요. 정상적인 잘하더라고. 건데 그 많던 기자들이 네. 한마디도 안 하고 이명수 혼자. 아니 그게 더 어찌 중요한 보면 거는 그때 그 자리에서는 안 물었다 쳐. 그럼 끝나면 이명수 기자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렇지. 그것도 무슨 한 얘기냐. 명도 없대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봉지욱, 이명수, 아, 장인수는 이게 볼드모트라니까. 아.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이명수 기자가 던져주면 기자의 본능상 맞아요. 물 먹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라도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이거 네. 무슨 얘기냐.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어. 물어보는 게 호기심이고 질문인데 그 기본이잖아. 근데 그게 그렇습니다. 없더라고요. 아.